제가 제일 최애하는 커피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커피를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피 최초의 발견지가 어딘지 아세요? 에티오피아? 네, 맞아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커피의 발원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여러 가지 설도 있고 막 그렇지만 어쨌든 커피가 최초 발견된 곳이고 이제 커피가 자라나기에 가장 최적화된 기후와 토양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면 야생 커피 나무도 굉장히 많아요.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커피 나무 찾아보면은 뭐 1.5m에서 한 2m, 커야 뭐 3m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에티오피아에서 자라나는 야생에서 자라나는 커피는 50m까지도 자라나는 커피나무가 발견됐다라는 저기 자료도 있습니다. 네, 책도 있고. 50m 진짜 큰 건데. 네, 좋은 품질을 내기 위해서 다 가지치기를 하고 키를 훨씬 더 클 수 있지만 너무 슬프게도 자라나는 키도 잘라내서 열매에 더 많은 그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이제 가지치기랑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커피나무가 그렇게 작게 보이는데 야생에서 자라는 커피나무는 훨씬 더 크고 그만큼 열매도 아까 말씀드린 더 적게 나고 희소성이 굉장히 좀 강하죠.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커피나무가 사실 자라나는 환경은 어떨까? 어떠실 것 같아요? 좀 더울 것 같고 햇빛도 많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습이 어떨까요? 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쭉 그 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형태일까요? 실제 커피가 자라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열대 우림 같은 우거져가지고 풀숲이 우거진 막 그런 곳에서 커피나무가 자라나기 가장 좋은 환경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고 대표 지역으로는 이제 예가체프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얘기할 때는 예가체프라고 얘기하지만 이르가짜페, 뭐 이르가짜파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좀 다르긴 해요. 또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거 게이샤라는 커피가 있어요. 세계 4대 커피라고 불리죠. 많이 들어봤어요. 네. 게이샤.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게이샤라는 이름 때문에 일본 커피인가 이런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오해를 수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제 커피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 토착종의 커피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코스타리카랑 뭐 케냐를 거쳐서 넘어가면서 파나마로 간 거고 이 몇 개의 종자를 가지고 가면서 등급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점도 등급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G1, G2, 뭐 G3, G4 등급이 있는데 그리고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워시드와 내추럴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워시드를 굉장히 중시해서 워시드 프로세싱이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이후에 이제 커피의 풍미를 조금 살린 커피들을 많이 좀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내추럴 커피들도 주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좀 특이한 게 등급도 워시드는 G1하고 G2 등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에티오피아 예가치프 G2 이런 거 드셨는데 저기 카페에서 마셨을 때 맛있었는데 여기는 별로네 이러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G2 아래 등급은 없기 때문에 워시드는 G2 아래 뭐 그 밑으로 쭉쭉쭉쭉 더 안 좋은 그것도 다 등급들인데 G2구나. 다 G2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시는 G2가 굉장히 다양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좋은 거 마시면 G1을 마셔야 되는 게 맞고요. G2 등급은 좀 다양할 수 있다.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품질 자체가 굉장히 좀 상향됐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또 많이 갖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내추럴 같은 경우는 오히려 G2 등급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G1 다음에 G3 등급으로 넘어가요. G4 등급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 G3, G4 등급이 있다 그러면은 내추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2 등급이다 그러면은 G2는 워시드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뭐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주로 노트는 전체 아프리카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는 다채롭다라고 얘기했었죠. 복잡한 맛들이 난다. 컴플렉스티하다라고 하는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독특하게 나는 게 꽃향이에요. 그래서 이 뭐 자스민 계열이나 이런 꽃향이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와인과 비유되는 좀 고급스러운 산미 그리고 군고구마와 같은 단맛과 또 어떤 정말 좋은 커피들은 꿀의 단맛이 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특징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클린컵 한 잔을 마셨을 때 뒤에 여운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커피가 오히려 에티오피아 커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롬비아보다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지만 부드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커피는 에티오피아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게 저의 견해고 하여튼 에티오피아 커피 제가 제일 최애하는 커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케냐 커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냐는 커피의 왕자로 불리고요. 나라의 전통적인 품종인
SL28 품종과 SL34 품종을 사용하고 있어요. 밀도가 단단하고 품질이 좋은 케냐는 정부에서도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커피만의 독특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열대 과일의 그 향과 뛰어난 산미가 있는 동시에 굉장히 묵직하고 중후한 자몽의 섭스름한 쓴맛과 또 묵직한 그 굉장히 풀바디의 그 바디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미가 있으면 보통 바디가 적고 바디가 강하면 산미가 적은데, 이 커피는 산미와 바디를 좀 고르게 갖고 있는 독특한 커피예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커피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나는 다크 초콜릿 같은 좀 묵직한 블렌딩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케냐 커피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해요. 여기는 이제 크기에 대한 분류로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결점도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데, 뭐 탑 등급 뭐 이런 등급 어디 가셔서 케냐 TOP 등급 주세요라고 해도 되고요. 뭐 케냐 AA TOP 이렇게 하면 AA라고 AA라고 표기가 된 커피 등급은 가장 큰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기준부터 쭉 내려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결점도 등급인데, 크기가 좀 작아도 결점도 등급에서 좀 탁월하면 커피가 되게 맛있고 풍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실 때 결점도 등급으로 먼저 커피를 찾으시면 더 좋은 커피를 찾을 수 있다라는 팁을 하나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케냐 커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미와 바디도 갖고 있고, 싱글 커피로도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단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싱글로 나올 수 없는 슬픔이 있는 커피인 거죠. 예. 카페에서는 아무래도 한 잔의 커피가 너무 비쌀 수 없기 때문에 원가를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커피가 가진 특징들을 가지고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블렌딩을 하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맛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블렌딩을 하는 게 큰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 대륙에 대한 커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뭐 가장 많이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들어보셨죠? 베트남 커피 유명하죠. 네. 브라질과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커피를 생산하는데, 브라질은 이제 아라비카를 저지대에서 재배하고 수확하는 반면에 베트남은 로부스터 커피를 주로 재배하고 수확합니다. 왜냐하면 로부스타가 병충해에 강해요.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주로 저지대에서 자라는 나무 품종인데, 이 로부스터들이 병충해 정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블렌딩 원두에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저가 시장에서도 주로 이제 싱글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등급 분류는 똑같이 결점도 등급으로 해서 여기도 G1, 뭐 G2 이런 식으로 가는데, 주로 뭐 로부스터이기 때문에 모든 등급이 거의 G1 등급을 많이 찾으시고, 왜냐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서 G1 등급을 많이 찾으시고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세싱은 이제 워시드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특징은 부드러운 옥수수의 향이 나고, 숭늉과 같은 구수한 맛, 또 땅콩 같은, 구운 땅콩 같은 그런 견과류의 그 고소한 맛과 좀 섞여서 그 좀 묵직한 바디감과 쓴맛을 갖고 있는 게 좀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커피는 주로 로부스터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나라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세계 4위 커피 생산국이고, 여기도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터를 주로 재배하는데, 일부에서는 아라비카를 생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딴 뭐 수마트라 만델링이라던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데 동물학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커피 루악, 사양 고양이의 뭐 배설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씨앗을 뽑아가지고 만든 그 커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사실 자연적으로 나는 거 굉장히 희귀한데 굉장히 독특한 풍미가 있고, 또 되게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드셔보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동물학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결점도는 뭐 G1, G2 그레이드 등급으로 매겨지고요. 프로세싱은 여기도 이제 뭐 워시드 프로세싱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트는 흙내음이 굉장히 강하게 나요. 얼씨하다고 표현하는데, 아라비카 커피 만델링에서도 이 얼씨함이 나고, 감칠맛이 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 이 후추에서 나는 스파이시한 그 향이 이 토양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토양 때문인지 이런 스파이시 향과 풍부한 바디감이 좀 특징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좀 아시아로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커피를 많이 하고 있고, 운남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인도 지역에서도, 인도네시아 말고 인도에서는 아라비카를 주로, 아시아권에서는 아라비카 커피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이렇게 커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별로만 좀 알아도 굉장히 좀 내가 어떤 커피를 선호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좀 다채로운 느낌이 좋다 이러면 아프리카 커피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프리카 나라에 속한 커피들을. 근데 나는 좀 한 종류의 개성이 있고 고급스러운 커피가 좋다 그러면 뭐 중남미 커피를 선호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구수하지만 좀 쓰고 조금 그래도 좀 바디감 있는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 아시아 커피를 선택하시면 저런 식으로 커피를 선택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륙별로 커피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프로세싱과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